K9 자주포 베트남 수출. 스위스 제네바 국제 군사 전문가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세계 각국의 무기 전문가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한 남성이 발표 화면을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짓는다. 화면에는 K9 선더 자주포 베트남 공식 도입 확정이라는 뉴스가 떠 있다. 그는 라만 요셉, 중동 출신의 군사 전문가다. 그의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하다. 한국이 무기 수출국이라니. 그가 중얼거린다. 주변 동료들도 웅성거리며 이야기를 나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정 상급 무기를 수출하는 강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한다. 한반도의 불꽃 세계로 뻗다. 안녕하세요, 라만 요셉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며칠 전 국제군사회의에서 접한 소식인데요. 한국의 K9 자주포가 베트남에 공식 수출된다는 발표를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이 무기 수출국이라니. 이제는 진짜 글로벌 강국이군. 이것이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첫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인지 아십니까?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한국은 모든 무기를 외국에서 지원받아야 했습니다. 미군의 에밀 게런드 소총부터 시작해서 전투기, 전차, 총알 하나까지도 모두 수입에 의존했죠. 그런 나라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수출액만 해도 17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특히 K9 자주포는 현재 11개국에서 운용 중이고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까지. 이들 나라가 왜 한국의 K9를 선택했을까요? 바로 성능과 가격,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성 때문입니다. 베트남의 선택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베트남은 지금까지 러시아제 무기에 크게 의존해 왔거든요. 그럼 베트남이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은 한국의 기술력이 이제 러시아를 뛰어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국의 힘을 빌리겠다는 전략적 결정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 세계 질서의 균형추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평화를 지키는 파수꾼이 된 것입니다. 과거의 인연 베트남과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먼저 아픈 역사를 마주해야 합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한국군 32만 명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미군과 함께 남베트남을 지원했고 북베트남과는 적대 관계에 있었죠.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한국 청년들이 머나먼 베트남 정글에서 피를 흘렸고 베트남 민간인들도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전쟁은 양쪽 모두에게 상처를 남겼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으면서 두 나라는 적에서 동반자로 관계를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대거 진출하면서 경제적 유대관계가 급속히 강화되었어요. 삼성, LG, 현대 같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의 주요 제조업 파트너가 되었고 한국은 베트남의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죠. 2022년 기준으로 양국 교역량이 870억 달러를 넘어섰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또 다른 역사적 순간이 왔습니다. 과거 총을 맞대던 두 나라가 이제는 무기로 협력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협력입니다. 베트남이 K9 자주포를 도입하는 것은 중국의 남중국해 팽창 정책에 맞선 방어 차원입니다. 한국의 무기가 베트남의 주권과 영토를 지키는 데 사용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의미심장한 변화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의 평화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니까요. 죽음의 상인? 아니, 평화를 파는 한국.
최근 해외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한국의 무기 수출에 대해 죽음의 상인이라고 비난하는 댓글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그런 시각에 어느 정도 공감했었어요. 무기는 결국 사람을 죽이는 도구니까요.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니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였습니다. 한국이 파는 무기는 침략의 무기가 아니라 방어의 무기입니다. 실제로 한국이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들을 보세요.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이들은 모두 러시아의 위협에 노출된 나라들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런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어요. 작은 나라들이 큰 나라의 침략에 맞서 자신을 지키려면 효과적인 방어 무기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베트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베트남은 자국의 해안선과 영토를 지켜야 합니다. K9 자주포는 해안포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중국의 해군 진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무기를 팔 때 지키는 원칙들입니다. 한국은 유엔 무기금수 대상국이나 분쟁 지역, 인권 탄압 국가에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종 사용자 증명서를 철저히 검증해서 한국 무기가 테러리스트나 불법 무장단체에 흘러가는 것을 막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 정부는 무기 수출 승인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인권 상황, 지역 안정성, 국제법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출이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출 정책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한국을 죽음의 상인이 아니라 평화의 수호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세계 곳곳에서 작은 나라들의 자존심과 주권을 지켜주고 있거든요. 한일 경쟁, 승자는 누구인가? 이제 정말 흥미로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의 방위산업 경쟁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크고 기술력도 높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방위산업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170억 달러로 세계 8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겨우 10억 달러 정도로 세계 20위권에도 들지 못하고 있어요. 무려 17배 차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출 품목의 차이입니다. 일본이 그동안 수출한 주요 무기는 해상자위대의 중고 호위함 몇 척이 전부예요. 그것도 필리핀의 ODA 공적 개발 원조 형태로 거의 무료로 준 거나 마찬가지죠.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K9 자주포, K2 전차, KF-21 전투기, 천궁 방공 미사일까지 최첨단 전략 무기들을 당당히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생긴 이유는 뭘까요? 첫째, 일본의 무기 수출 금지 원칙 때문입니다.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오랫동안 무기 수출을 금지해 왔어요. 2014년에야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바뀌면서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여전히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둘째, 실전 경험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분단 국가로서 항상 전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래서 실전성을 중시하는 무기를 개발해 왔어요. 반면 일본은 평화로운 환경에서 개발해온 무기들이라 실전 검증이 부족하죠. 셋째, 가격 경쟁력입니다. 한국 무기는 성능 대비 가격이 매우 합리적이에요. 일본제는 너무 비싸서 많은 나라들이 구매를 꺼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제력은 일본이 앞서도 방위산업에서는 한국이 완전히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그늘, 베트남의 K9 도입을 이해하려면 먼저 베트남이 처한 지정학적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베트남은 오랫동안 구소련과 러시아의 무기에 의존해 왔어요. 베트남 군대의 주력 장비들을 보면 러시아제 Su-30 전투기, T-90 전차, BM-21 다연장 로켓 등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무기 수출에 큰 제약을 받게 되었어요. 약속된 납기는 계속 지연되고 부품 공급도 불안정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성능도 기대 이하였죠. 그렇다면 중국 무기는 어떨까요? 중국은 분명히 가격 경쟁력은 있어요. 하지만 신뢰성 면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많습니다. 실제로 중국제 무기들은 실전에서 제대로 검증받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게다가 베트남과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계속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적국의 무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여러 장점이 있어요. 첫째, 기술력입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해요. 사거리 40km, 분당 6발의 연사 속도, 첨단 화력 통제 시스템까지 갖춘 최첨단 무기입니다. 둘째, 가격입니다. 독일의 PGH-2000은 성능은 좋지만 너무 비싸요. 한국의 K9은 비슷한 성능을 절반 가격에 제공합니다. 셋째, 납기 준수입니다. 한국은 약속한 납기를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유명해요. 넷째,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한국은 베트남과 특별한 갈등 관계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경제적 파트너 관계죠. 마지막으로 서방 진영과의 규격 호환성입니다. 한국 무기는 NATO 표준을 따르기 때문에 향후 서방제 무기와의 연동도 가능합니다. K9의 위력 세계 시장을 지배하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K9 자주포가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지, 그리고 왜 전 세계가 K9를 선택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K9 자주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50%입니다. 절반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수치인지 아시나요? 자동차로 치면 현대기아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11개국이 K9를 운용하고 있고 추가로 도입을 검토하는 나라들도 줄을 서 있어요. 그럼 K9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첫째, 압도적인 성능입니다. 사거리 40km로 대부분의 전술 상황을 커버할 수 있고 분당 6발의 연사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첨단 화력 통제 시스템 FCS이 탑재되어 있어서 목표, 좌표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조준하고 발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동성입니다. K9은 자주포이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요. 시속 67km로 고속 기동이 가능하고 발사 후 즉시 진지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슈트 언드 스쿠트 전술이라고 하는데 적의 반격을 피하는 데 매우 유용하죠. 셋째, 가격 경쟁력입니다. 독일제 PGH-2000은 대당 가격이 700만 달러인 반면 K9은 350만 달러입니다. 절반 가격으로 비슷한 성능을 얻을 수 있어요. 또한 독일제는 납기가 불확실한데 K9은 약속된 납기를 철저히 지킵니다. 넷째, 신뢰성입니다. 한국군이 20년 넘게 실제로 운용하면서 입증된 무기예요. 또한 다른 나라에 수출된 K9들도 모두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그레이드 가능성입니다. K9는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어요. 최신형인 K9A는 더욱 향상된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미 도입한 나라들도 업그레이드를 통해 최신 성능을 유지할 수 있죠. 중국을 견제하는 작은 거인.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베트남의 K9 도입이 지역 군사균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베트남은 중국과 1347km의 육상 국경을 접하고 있고 남중국해에서도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남중국해에서 점점 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기지를 건설하며 베트남 어선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중국 해경선이 베트남 어선을 침몰시키는 사건도 발생했죠.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이 K9를 도입한다는 것은 매우 전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K9은 해안포로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40km 사거리면 베트남 해안에서 중국 함정들을 타격할 수 있어요. 즉, 중국 해군이 베트남 근해에 함부로 접근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육상에서의 효과입니다. 베트남이 K9를 국경 지역에 배치하면 중국은 국경 방어에 더 많은 병력과 장비를 투입해야 합니다.
현재 중국은 대만 침공에 대비해 동남부 연안에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베트남 국경도 신경 써야 한다면 병력 분산이 불가피해지죠. 실제로 군사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K9 1개 대대 18문가 배치될 경우 중국은 최소 1개 여단 3,000명 규모의 병력을 추가로 국경에 배치해야 합니다. 한국 무기 한 대대가 중국군 1개 여단을 묶어두는 효과를 내는 거예요. 이것은 지역 전체의 군사균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이 베트남 견제를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수록 다른 지역에 대한 압박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특히 대만 해협이나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K9 도입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도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베트남이 한국 무기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보면 이들 나라들도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한국의 K9 한 대가 동아시아 전체의 전략 지형을 바꾸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지역 평화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한민국 세계의 방패가 되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K9 자주포의 베트남 수출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세계사의 새로운 장을 쓰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70년 전 한국전쟁 당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산업은 파괴되었으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죠. 그 시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유엔의 원조를 받아야만 겨우 생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보세요. 그 폐허 위에서 일어난 기적을 말입니다. 한국인들의 피와 땀 그리고 꺾이지 않는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을요. 60년대 새마을 운동부터 시작해서 70년대 중화공업, 80년대 민주화, 90년대 IMF 위기 극복, 2000년대 IT 강국. 매 순간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우리는 또 다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과거 전쟁의 아픔을 딛고 평화를 만드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K9 자주포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기술력과 의지, 그리고 세계 평화를 향한 염원이 담긴 작품입니다. 베트남과 한국의 이야기를 보세요. 과거에는 총을 맞대던 두 나라가 이제는 손을 맞잡고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베트남의 주권을 지키고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며 지역 평화에 기여하고 있어요. 폴란드를 보세요.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떨고 있던 폴란드가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 덕분에 당당히 맞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무기가 이들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한국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의 희망을 만드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K9 자주포가 힘차게 포문을 열며 발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포탄 하나하나에는 한국인의 자부심이 담겨 있다고. 그리고 그 자부심이 세계 곳곳에서 평화의 씨앗이 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대한민국, 이제 우리는 세계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